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귀가하는 추 의원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당시에 표결 방해 의도는 그럼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하다, 발부될 사유 차고 넘친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전망, 또 어찌 보면 기대와는 달리 기각이 됐어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란 청산하고 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이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게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내란청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재판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또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많이 이 구속이 기각되는, 이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연출되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뭔가 또 다른 또 사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까 봐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12.3 비상겸이 발생했던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빠르게 이 내란 심판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법원의 결정은 그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원의 결정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이렇게 바꾼 게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법원은 그런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 발부돼야 한다라고 생각했지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발부 안 된 겁니다. 애초부터 특검이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원이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이번 특검과 또 구속영장 발부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예. 첫 번째 원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각되면은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이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그 논리로 활용될 수 있고요. 발부되면 역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또는 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죠. 저는 법원이 어차피 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도 충분히 수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으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 또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잇따라 지금 실패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특검
특검에 대한 어떤 무리한 수사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글쎄요. 아직 저 무리한 수사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형을 한 걸 보면 검찰이 지금 그 15년형을 구형했을 정도로 상당히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물론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까지 특검이 구형한 형량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사법부가 이 내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가 지금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법원의 결정 존중은 하는데 수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공소 제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의미를 덧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왜 그런 평가를 자꾸만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절반 가까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것을 두고 법원이 마치 내란과 관련해서 예. 개헌과 관련해서 봐주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각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50% 가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특검이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 범위를 넓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법리적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분명히 구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걸 자꾸 어떤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려고 한 것 자체가 특검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어떤 그 심리가 녹아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짚어주셨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면 사법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민들께서 지금 12.3 비상계엄이 1년이 딱 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시고 또 그 당시에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게 발동했던 그리고 그 위헌적인 상황들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다가 수차례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법부에서 아직까지도 그에 합당한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해서 다른 사건은 제외하고 이 내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이 결정이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아니면 사법부 개혁에 조금 더 속도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되면 거 봐라. 내란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기각이 되면 거 봐라.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어떤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기각이 되면서 조희대 사법부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예. 정치적인 공세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은 재판대로 지금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가 원래부터 무리였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이것과는 좀 별개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다. 뭐 내란 혐의나 계엄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민심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은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반전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게는 예. 복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된 1년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민들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확실한 사과가 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재판을 통해서 이 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되는 상황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이게 본안 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기소를 예고한 상태고 결국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 이 내란 리스크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권이 가능했었던 거죠. 예.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이게 굉장히 위중한 혐의를 다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까다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결국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중요형이 종사 예. 이것은 결국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어제 내란 청산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치에 가담했던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단죄를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에 대한 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12.3 비상계엄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닌가 또는 사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지금 사법부 또는 특검이나 어떤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지금 정부 안에서 헌법존중 TF를 통해서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동조, 동의 또 부역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건 위헌이다라면서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재단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떤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그 나치 전범 재판하듯이 예. 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945년에 독일에서 나치 패망과 함께 소멸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80년 후에 부활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나치 전범 수사하듯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치 재판부를 민주당이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수사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러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나 다른 국민들까지 그 어떤 범죄 대상자로 여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교와 관련한 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 분리는 우리 헌법에 규명된 아주 중요한 가치죠. 종교적 갈등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통일교가 어느 정도나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종교단체 해산, 일본에서 있었던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시각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 좀 짚어봤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가장 크게는 지난 12.3 비상겸이 발동됐을 때 모든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총뿌리를 들고 있던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서 세운 것,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다 대부분 국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들도 국민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촛불 그 광장에서 비세혁명을 일으켜주신 분들이 국민이시고 그분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시는 가장 큰 1등 공신이셨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비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노력, 이런 시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행진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걸 기념일로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법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았다는 데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것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일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또 입법권도 갖고 있고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민주당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마치 정해진 결과를 놓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처럼 간다면 그건 역시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또 국민의힘과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사회적 논의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민원성 인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아직 관련 해명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문자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신 분과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건 이거는 뭐 명백하게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그 분들이 정상적인 인사 출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사를 청탁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충분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내용 살펴보면 지금 김 비서관이 뭐 훈시경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또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측이 되죠. 뭐 야당에선 김현지 실세설 입증됐다. 뭐 이런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김현지 실세설은 야당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예. 지난번에 국감에 김현지 부속실장 나오지 않을 때부터 결국에는 이 정부를 움직이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주장을 예. 사실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잖아요. 추천한다잖아요. 지금 부속실장이 인사와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 비서관이라면 뭐 과거 대통령실 인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감에 내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속실장으로 보내놓고 지금 물밑에서 있는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예. 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이 문자 하나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민주당의 실세라고 하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예. 지금 중대 인맥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정착점이 현지 누나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